썩어 빠진 노인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여기서 썩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산골짜기. 한우진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요양원 쓰레기장 옆 창고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68세 노건축가 한석원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거장이 이제는 아들 손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죠. 우진아, 제발.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침을 뱉었어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횡령범 주제에 무슨 아버지야. 여기 이 눈 덮인 산골에서 개처럼 죽어. 그렇게 버려진 노인.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숨보다 원하는 500억짜리 프로젝트의 열쇠가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없이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20분 후 샴페인을 터뜨리던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미친 듯이 되돌아오는데요. 이 모든 게 노건축가가 짠 치밀한 복수극이었다면 오늘은 탐욕이 어떻게 한 가족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그 참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 산과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낡은 요양원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겨우 한 칸 잡히는 이곳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한우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야? 사람 냄새도 안 나잖아. 42세, 우진건설 전무이사. 그의 손목에는 1억 원짜리 시계가, 발에는 수제 구두가 빛나고 있었죠. 뒷좌석에서 한석원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며 내렸습니다. 우진아, 제발.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살긴 뭘 살아요. 그냥 죽으라고 버리는 거지. 우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죄송. 실수했네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모시는 거죠? 옆에 서 있던 아내 서미연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말 조심해요. 아직 상속은 안 끝났잖아요. 상속? 횡령범한테 무슨 상속이 남았겠어요? 우진이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요양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죠. 새 입소자? 돈은? 6개월치 300만 원이요. 여기요. 우진이 봉투를 던지듯 건넸어요. 원장이 돈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돈으로 6개월? 밥은 하루 한 끼, 방은 창고 쓰셔야 해요. 그것도 다른 노인네 둘이랑 같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니까. 석원이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우진아,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그 프로젝트, 지금 내가 가진 서류로는 안 돼. USB가. 시끄러워. 우진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밀쳤습니다. 석원이 쓰러지며 무릎을 찧었어요. 피가 났죠. 아버지는 3년 전에 50억을 횡령했어요. 우리 가족 망신시켰고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입을 여세요? 그건 오해라니까. 내가 조작한 거잖아. 증거 있어요? 법원도 유죄 판결했는데? 석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만든 함정이었어요. 원장이 석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자, 영감. 따라와요. 방 안내해 줄 테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우진이 원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전화도 못하게 하고요. 만약 연락하면 돈 끊습니다. 알았어요. 쉽죠 뭐. 원장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우진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아버지. 한 가지만 더요. 석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원은 그 자리에 서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우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짐승이 될 줄은 몰랐구나. 석원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작은 USB가 만져졌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널 짐승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줄 차례다. 같은 시각 산 아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우진과 미연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끝났네요, 여보. 이제 저 노인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500억짜리 프로젝트 따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여보, 당신 아버지가 아까 USB 어쩌고 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버지 책상에서 다 챙겼어. 설계 파일, 계약서, 전부 내 손에 있다고. 우진이 가방을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김상무였죠. 여보세요?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상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청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최종 승인 파일이 가짜래요. 뭐라고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석원 회장님이 만든 원본 USB가 있어야 한대요. 거기 암호화된 승인 코드가 있다나 뭐라나. 그거 없으면 계약 전면 무효래요.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청 담당자가 30분만 기다린대요. 그 시간 지나면 위약금 200억 청구하고 전무님 형사 고발한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우진은 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들, 계약서들, USB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죠. 우진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없습니다. 가짜였어요. 이럴 수가.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진짜를 가지고 계셨어. 우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가죽 케이스. 그 안에 진짜 USB가 있었던 거예요. 미친. 우진은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잠깐. 미연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시속 150km. 내리막길 급커브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제발. 아직 있어야 해. 우진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20분 후 요양원 입구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어요. 우진이 뛰어내려 요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 어디 있어요? 원장이 술에 취한 채 나왔어요. 왜들 이래? 시끄럽게.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당장 데려와요. 아, 그 영감? 방에 있을 텐데. 아니, 잠깐, 30분 전에 누가 데려갔는데? 뭐?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누가요? 검은 벤츠 탄 양복 입은 사람들. 변호사라고 하던데? 우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무님, 시간 끝났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 들어갔고요. 회장님이 전무님 당장 해임하래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 넣으신대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미연이 남편을 흔들었지만 우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송도 국제도시 63층 펜트하우스에서는
한석원이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우진 씨가 지금 요양원에서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CCTV 화면에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죠. 불쌍한 놈.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석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옥을 보여줘야지. 내 아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횡령 조작 증거는 모두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갈 겁니다. 좋아. 그리고 철거민 사건 자료는 15가구 60명을 한겨울에 내쫓은 것, 그중 3명이 사망한 것, 모두 우진 씨 짓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완벽해. 석원이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이제부터 내가 만든 지옥의 맛을 똑똑히 봐라.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이 우진의 악행으로 도배되었어요. 한우진 전무, 아버지 횡령 조작, 경영권 탈취 위해, 한석원 회장 복귀, 아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철거민 강제 퇴거로 3명 사망, 한우진 지시.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우진을 보며 손가락질했죠. 저 인간이 사람이야?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다니. 철거민까지 죽였다며? 살인자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곧이어 열린 임원 회의실에서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한우진 전무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회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00억 청구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시죠. 보안팀 저 사람 끌어내요. 우진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우진 씨 횡령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철거민 유족들한테는요? 경영권이 그렇게 탐났습니까?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을 뿐이죠. 같은 날 오후 송도 자택에서 미연은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혼해야겠어. 저 인간이랑 같이 있다간 나까지 죽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우진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들이었죠. 누구세요? 한미연 씨 맞죠? 우리는 대부금융입니다. 대부금융? 남편분이 우리한테 3억 빌려가셨는데 이제 갚을 때가 됐네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부인 명의로 빌린 돈입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미연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 쓴 적 없는데요. 위조죠. 남편이 부인 도장 훔쳐서 찍은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가 또 다른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소송 및 사기 혐의 고소장입니다. 한우진 씨가 부인의 외도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봉투 안에는 미연이 다른 남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빚 3억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소송까지. 부인도 끝났네요.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던 옷장,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던 화장대, 모든 게 이제는 의미 없는 물건들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겁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에서는 우진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교도관이 우진의 독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우진 면회. 교도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면회실로 가니 석원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3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냐? 죄송합니다. 50억을 횡령하고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지. 왜? 경영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냐?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죽이다뇨? 전 그런 적. 작년 겨울 철거민 15가구를 한겨울에 내쫓았지. 그중에 폐질환 있는 노인, 어린아이들도 있었어. 너는 알고도 강행했어. 석원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할머니 기억나냐? 60대 천식 환자. 너희가 내쫓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 동사야.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었어. 내 서명도 있고. 우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7살 민수. 길거리에서 자다가 폐렴 걸려서 죽었어. 너 때문에. 아버지, 넌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짐승이었지. 석원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라. 짐승으로 평생 썩을 건지 아니면 사람이 될 건지. 일주일이 흐른 뒤 우진은 다시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석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쫓아낸 15가구를 위한 집 짓기 프로젝트야. 내 손으로 직접 지어라. 제가요? 하지만 6개월 안에 완성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마. 그리고 내 횡령 제도 선처를 부탁하지. 정말입니까? 대신 실패하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야. 그리고 영원히 내 아들 아니다. 우진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하겠습니다. 각오해라. 쉽지 않을 거다. 2주가 지나고 우진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컨테이너촌이었어요. 철거민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한우진입니다. 죄송합니다.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우리 손자 죽인 놈, 썩 꺼져. 우진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제 손으로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해가 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할머니. 제 목숨 걸고 짓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 민수 사진 한 장 걸어줘요. 거실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축 현장으로 향했어요. 석원이 이미 헬멧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삽질부터 시작한다. 네, 아버지. 한 달이 지났어요. 우진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죠. 2달이 지났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그러나 첫 번째 집의 벽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다, 우진아. 석원이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우진은 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칭찬받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15채의 집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입주식 날 철거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진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어요.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일어나요. 할머니, 용서는 못해요. 우리 민수는 안 돌아오니까. 우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잘 살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우진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석원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우진아. 1년 후 우진은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어요. 이름은 희망건축. 철거민들을 위한 집만 짓는 회사였죠. 어느 날 석원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우진이 지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사람의 희망을 짓는 거죠. 석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한편 미연은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고무장갑을, 다이아 목걸이 대신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탐욕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속죄는 사람을 인간으로 되돌립니다. 한우진은 지옥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탐욕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